왜 자꾸만 남의 부탁을 들어주게 될까? 왜 거절 한마디 못하고 결국엔 내가 다 감당하게 되는 걸까? 혹시 지금도 좋은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 내 감정, 내 시간을 조용히 포기하고 있는 건 아니야? 사람들은 말 잘 듣는 사람을 좋아한다. 하지만 동시에 그런 사람을 가장 먼저 이용하려 든다. 쟤는 원래 저래. 부탁해도 다 해줘. 그 말 속엔 고마움보다 무례함이 더 많이 섞여 있다. 겉으론 평화로워 보일지 몰라도 속은 늘 타인의 기준에 맞추느라 지쳐간다. 이건 친절이 아니라 착한 사람을 향한 조용한 착취다. 한 번쯤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 이건 내가 진짜 원해서 하는 일일까? 아니면 거절하면 나쁜 사람 될까봐 어쩔 수 없이 하는 걸까? 책은 말한다. 모두에게 사랑받으려다 결국 누구에게도 존중받지 못한다고. 애썼는데도 마음은 더 상처받고 관계는 더 공허해진다. 지금 필요한 건 더 많은 친절이 아니라 분명한 경계다. 맹자는 3번이나 제나라 왕의 초대를 거절했다. 그건 고집이 아니라 자기 가치에 대한 존중이었다. 가끔은 싫다, 아니다라는 말이 사람 사이를 더 건강하게 만든다. 진짜 관계는 거절 한 번에 무너지지 않는다. 안녕하세요. 책위로 한 줄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일상에서 자주 마주하는 인간관계의 딜레마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특히 책 남들이 나를 함부로 하지 못하게 하라에서 영감을 받아 너무 착하게 살다가 손해보는 분들을 위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 데 힘이 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착한 사람 콤플렉스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누군가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내일은 뒤로 미룬 채 남의 일부터 챙기다가 결국 나만 손해보는 상황. 한 번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그럴 때마다 다음에는 꼭 거절해야지라고 다짐하지만 막상 상황이 오면 또 같은 실수를 반복하곤 하죠. 책의 도입부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모두에게 사랑받으려다 호구되지 말 것. 사람들은 당신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을 우정의 표식으로 여긴다. 친구니까 도와달라는 말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당신의 착한 성격, 거절하지 못하는 성격을 이용하려는 것뿐이다. 믿기 어렵다면 한번 실험해 보세요. 부탁을 거절했을 때 상대방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지고 이런 사람인 줄 몰랐어라는 말이 나온다면 그 사람은 진정한 친구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 조상들의 지혜를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맹자는 제나라 왕의 초대를 3번이나 거절했습니다. 맹부삼절이라 불리는 이 일화는 단순한 고집이 아니라 자신의 가치와 원칙을 지키기 위한 현명한 선택이었습니다. 제나라 왕이 왜 오지 않느냐고 물었을 때 맹자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왕이 나를 현명한 사람으로 여겨 초대했다면 왜 나의 거절을 존중하지 않는가? 왕이 나를 부른 것은 자신의 정치적 이득을 위함이지 진정으로 도를 구하려는 것이 아니다. 맹자의 이 대답에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부탁이나 요청에는 항상 그 이면의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도가 나의 가치와 맞지 않는다면 거절하는 것이 오히려 서로를 위한 일일 수 있습니다. 책에서는 한 직장인의 사례를 들려줍니다. 동료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 자신의 업무까지 밀리고 상사에게 혼이 난 경험이 있는 이 여성은 새 직원이 들어온 것을 계기로 처음으로 거절해 보았습니다. 놀랍게도 아무도 그녀를 나쁜 사람이라고 하지 않았고 오히려 더 많은 존중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심리학적으로도 설명이 가능합니다. 사회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자신의 요청을 쉽게 들어주는 사람보다 가끔은 거절할 줄 아는 사람에게 더 큰 가치를 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의 동의는 진정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오래된 우화 중 여우 꼬리 자르기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늪에 빠진 여우가 꼬리만 물 밖으로 나와 있었는데 지나가는 동물들에게 꼬리를 잡아당겨 나를 구해주면 보물을 알려주겠다고 속여 잡아먹었습니다. 현명한 거북이가 이 상황을 보고 꼬리를 자르고 도망가는 것이 낫겠구나라고 판단했고 여우의 꼬리를 자르니 여우는 더 이상 다른 동물들을 해치지 못했습니다. 이 우화처럼 때로는 단호한 선긋기가 자신뿐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보호하는 길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선한 마음이 악용될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책에서는 이런 구절도 있습니다. 적당히 눈치 없이 구는 법을 배우고 인생이 한결 편해졌다. 대개는 상대가 어떤 화제를 꺼냈을 때 적절히 맞장구 치면서 대화를 능동적으로 이어나가는 사람을 눈치 있다고 한다. 물론 눈치 있게 굴면 상대를 기분 좋고 편안하게 해줄 수 있다. 그러나 단지 상대를 만족시키기 위해 자신은 흥미조차 없는 화제에 일일이 적극적으로 반응한다고 생각해보자. 이 얼마나 피곤한 일인가. 공자의 제자 자공이 여행 중 만난 어부의 일화를 생각해봅시다. 자공이 어부에게 더 큰 배로 더 많은 고기를 잡으면 더 부자가 될 텐데 왜 그러지 않느냐고 물었을 때 어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큰 배는 큰 바다에 나가야 하고 큰 바다에는 큰 풍랑이 있어. 내게는 이 작은 배와 얕은 물가의 고기로 충분하오. 더 많은 것을 원하면 더 많은 위험도 감수해야 하니 나는 내게 적당한 것을 택했소. 이 어부의 지혜는 오늘날에도 유효합니다. 남들의 기준이나 기대에 맞추려 애쓰기보다는 자신에게 맞는 삶의 방식을 선택하고 그것에 만족할 줄 아는 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책에서는 원칙 없는 착함, 거절할 줄 모르는 선량함은 독이다라고 경고합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선량함 자체는 미덕이지만 그것이 자신을 해치는 수단이 된다면 재고해봐야 합니다. 초나라 장왕과 번쾌의 일화는 이런 상황에 좋은 교훈을 줍니다. 초나라 장왕이 항우의 부하 번쾌에게 항우를 떠나 나를 섬기면 고향으로 돌려보내 부귀영화를 누리게 해주겠다고 제안했을 때 번쾌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처음에 주인을 섬기다가 이익을 보고 배신한 사람은 나중에 더 큰 이익을 보면 또다시 배신할 것입니다. 왕께서는 그런 사람을 어찌 신뢰하시겠습니까? 이 이야기는 원칙 없이 상황에 따라 태도를 바꾸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줍니다. 마찬가지로 원칙 없이 모든 이에게 선하게 대하려는 시도는 결국 자신의 가치를 깎아내리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책에는 흥미로운 일화가 소개됩니다. 2번의 이혼을 경험한 한 남자가 3번째 결혼 후에 갑자기 모범적인 남편으로 변했습니다. 그 이유를 묻자 그는 자신의 집에 있던 개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개가 3번째 아내에게 짖을 때마다 아내는 이번이 첫 번째야, 이번이 2번째야, 이번이 마지막이야 라고 경고했고 3번째에는 실제로 개를 처벌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경고를 실천으로 옮기는 단호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이는 명나라 철학자 왕양명의 지행합일 사상과도 연결됩니다. 왕양명은 암과 행함은 하나다라고 가르쳤습니다. 단지 자신의 경계를 알고 있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그것을 행동으로 옮겨야 진정한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책의 후반부에서는 튼튼한 자아를 가지는 심리 전략을 소개합니다. 이는 달마대사와 제자 해가의 일화와 연결됩니다. 해가가 자신의 마음이 괴롭다며 달마에게 찾아왔을 때 달마는 그 괴로운 마음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해가가 아무리 찾아도 마음을 찾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하자 달마는 그렇다면 이미 그대의 마음을 다스렸다고 대답했습니다. 이 가르침은 우리의 괴로움이 외부가 아닌 내면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타인의 기대나 평가에 과도하게 의존하면 우리는 자신의 행복과 평화를 그들의 손에 맡기는 셈입니다. 책에서 말하듯 거절할 줄 모르는 사람의 내면을 파고들면 결국 타인의 긍정과 칭찬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모습과 마주치게 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자신의 한계와 필요를 인정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책은 이런 메시지로 마무리됩니다. 착한 사람이 되면 좋은 친구가 많이 생길 줄 알았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다. 나같이 착한 사람은 진짜 친구보다는 이용하려는 사람을 더 많이 만난다. 우정을 나누기보다는 괴롭힘을 당했고 기쁨보다는 고통과 슬픔을 더 자주 느꼈다. 착함은 애정 결핍, 자기 비하, 나약함, 외로움, 편집증, 고립과 괴롭힘의 다른 말이다. 그러나 이것이 착함 자체를 포기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히려 부드러운 동시에 힘 있는 사람, 착하면서도 원칙이 있는 좋은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는 희망을 전합니다. 서산대사는
남이 나를 알아주기를 바라지 말고 내가 남을 알아주려고 노력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이는 무조건적인 자기 희생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타인에 대한 진정한 이해와 존중은 자신에 대한 존중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도 지금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동료의 무리한 부탁, 친구의 번거로운 요청, 가족의 일방적인 기대. 이런 상황에서 자신의 감정과 필요를 우선 생각해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차츰 연습하다 보면 여러분은 스스로를 더 존중하게 될 것이고 주변 사람들도 여러분을 더 존중하게 될 것입니다. 고전의 지혜가 알려주듯 자신의 경계를 명확히 하고 그것을 지키는 것은 이기심이 아니라 현명함입니다. 타인을 진정으로 도울 수 있는 힘도 결국은 자신을 먼저 돌보는 데서 시작됩니다. 오늘부터 한 번씩 미안하지만 도와줄 수 없어라고 말해보세요. 그리고 그 말을 하면서 느껴지는 불안과 죄책감을 조금씩 극복해 나가세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가장 오래 함께할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임을 기억하세요. 착한 사람이 호구가 되지 않는 세상, 그 시작은 바로 여러분의 작은 용기에서 비롯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남들이 나를 함부로 하지 못하게 하라라는 책의 메시지와 함께 우리 조상들의 지혜를 통해 건강한 경계 설정의 중요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거절의 기술, 눈치 보기 그만두기, 원칙 있는 선함 유지하기, 양보하지 말아야 할 때 알기, 튼튼한 자 키우기 등 이 모든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맹자가 제나라 왕의 초대를 거절했던 것처럼 여우의 꼬리를 잘라 위험을 차단했던 거북이처럼 자신에게 맞는 작은 배와 얕은 물가에 만족했던 어부처럼 우리도 자신만의 원칙과 경계를 세우고 지켜나갈 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